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는 민경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사람이라면 정말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물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건강하려면 물과 공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들을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건강하게 살겠어 할 때 이 부분 두 개가 빠지면 사실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정보를 또 가지고 또 아메이 제품 이스프링과 엠모스피어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스프링에 대한 정보를 드릴게요. 물이 우리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성인이 대부분의 한 70%가 몸에 이제 물로 이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혈액으로 봤을 때는 혈액에는 90% 정도의 이제 물로 채워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이유진 사장님 강의 들으면 뭐 나를 물로 보지 마, 뭐 이런 거, 물로 보는 게 맞다,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게 맞죠. 그리고 근데 또 나이가 들수록 50%막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피부와 아이의 피부와 이렇게 봤을 때 물의 그 함량, 우리가 갖고 있는 거가 참 다르다라는 걸 느끼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에 의하면 깨끗한 물을 마시면 현재 질병의 80%를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대신에 그냥 아무 물이냐 그게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물을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물을 먹고 이거를 저장하고 오래도록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면 좋은 물을 막 진짜 막 채운 다음에 늘 나는 그 좋은 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참 좋겠지만 우린 땀과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배출을 하는 양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수분 손실이 진짜 1%만 돼도 갈증을 이제 일으키고 2%만 돼도 갈증이 심하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 찾을 때 2%만 돼도 우리가 물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12%밖에 부족한데 이게 진짜 사망을 초래한다는 말이 읽듯이 그래서 영화 터널을 보면 하정우가 이제 터널에 갇히기 전에 재난을 당하기 전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생수를 받죠. 근데 정말 그 생수 받은 게 너무 다행인 게 터널에 딱 갇히는 그 재난 사태에서도 그 생수를 목마른다고 막 벌컥벌컥 다 마셔버리면 바로 아마 터널에서 저 세상으로 갔을 수 있는데 이거를 막 계산을 하죠. 내가 언제 구조될지 모르니 이렇게 막 쪼개면서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서 이제 생명을 연장시켰던 것처럼 물은 목숨과도 되게 많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 없이는 4주 동안도 살아요. 사실 저는 더 잘 먹기 때문에 더 오래 살 거거든요. 근데 물 없이는 일주일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 없이는 정말 위험한 사태까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면 사람마다 마셔야 될 물이 정해져 있는데 한 2리터 정도 마셔야 돼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체형에 따라 또 다르게 양이 측정이 되는데 보면 키 플러스 체중이라고 돼 있죠. 저는 이제 키가 또 크니까 물도 많이 마셔야 되네 이런 생각을 이걸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내가 얼마만큼의 물을 마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물의 효능과 역할은 정말 많은 이제 뉴스에서도 나오고 이런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는데 혈액을 먼저 생성을 하고 땀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삼투압 조절하고 영양소 흡수 배출을 결정을 하고 pH 산도 조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몸속은 많은 영양소들을 우리가 흡수할 수 좋은 영양소들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약산성이 되면 안 되겠죠. 알카리로서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영양분을 흡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겉에 피부는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오염되거나 뭐 진짜 세균에 대해서 얘가 막 알카리로서 바로바로 이게 흡수되면 안 되니까 약산성으로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물의 효능은 정말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물을 정말 그냥 아무 물이나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 투명한 물이면 좋은 물인가 보다 하고 그냥 마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알면 참 좋은데 첫 번째로 깨끗한 물, 안전한 물, 두 번째로 미네랄이 일단 있어야 되는 물, 세 번째로 용존산소량이라고 해서 죽은 물이 아닌 살아있는 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물을 마시고 있느냐 그거 똑같은 물이어도 다르다는 거죠. 보면 하나씩 보면 첫 번째로 깨끗한 물인데 이거는 제가 사진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게 진짜 딱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저분하면 사실 당연히 그 물은 안 마시겠죠. 근데 여기에 사진에 나와 있는 물들은 우리가 간혹 회사에 출근하면 있는 냉온수기, 정수기, 그리고 아니면 저런 석수라고 써 있는 그런 드럼통에 있는 물, 생수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이 안에서 냉온수를 만들기 위해서 고여있는 물, 그리고 이 드럼통 같은 경우도 고여있는 물을 우리가 쭉쭉쭉 줄어들면서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고여있는 물에는 반드시 미생물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물 오랜 시간 놔두면 막 물때 끼고 막 그 다음에 막 이상한 형체의 모를 막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가장 더러운 물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야. 그런데 주말을 잘 이제 쉬고 집에서 월요일 날 출근을 내가 또 너무 부지런해서 일찍 했네? 내 사무실에 있는
고여있는 물을 내가 처음으로 마실 때, 바로 이제 내 생명과 나는 이제 간다, 약간 이렇게 빨리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싸가서 드시거나 아니면 좋은 물에 인지를 잘 하고 있다가 뭐 다른 분들이 좀 드시고 이렇게 드시면 좀 좋겠죠. 그 다음에 수돗물. 이거는 뭐냐면 아리수가 수돗물에 이제 엄청 서울 수돗물의 대표적인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깨끗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가장 이거를 막 추천해주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너무 깜짝 놀란 게 물을 끓였는데도 이물질이 둥둥 떠다니면 마시지 말래. 근데 그게 수돗물을 드셔도 됩니다. 막 끓여서 드셔도 돼요.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뭐가 있으면 먹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과연 수돗물이 정말 깨끗할까? 처음에 아리수는 깨끗하겠지만 그게 우리 가정에서 오는 상황에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붉은 수돗물이라고 해서 이런 수돗물을 끓여 먹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유충탕을 뭐 마실 것도 아니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끓여 먹는다라는 인지는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순물이 없는 거, 잔류염소라고 해서 수돗물 자체에는 또 소독을 하기 위해서 잔류염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유기화합물과 만나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안 좋은 이제 우리에게 직격탄이죠. 그래서 막 붕어한테 우리가 어항에다가 붕어를 키우려면 수돗물을 받아놨다가 한 반나절 좀 이렇게 염소 날린 다음에 어항에 넣어라 하면 금붕어가 안 죽는다. 바로 넣으면 죽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 염소 때문인데 우리 인체엔 당연히 안 좋겠죠. 밥 같은 거 할 때 막 수돗물로 바로 쌀을 씻어. 이러면 막 그 안에서 염소밥이 되는 거죠. 저는 사람밥인데 염소밥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중금속이 없는 물은 이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아까처럼 녹물 같은 거 우리가 처음에 수돗물은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졌지만 집에 오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의 아침에서 나왔는데 축사 옆집에 사는 주민이래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막 이런 많이 땅에 이게 뭐 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묻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정수기 이제 여기도 뭐 우연찮게 또 저희 정수기가 나오는데 보면 축사 옆이라 원래 필터를 1년에 한 번 갈아야 되는 우리 이스프링인데 3개월마다 갈아야 된대요. 그 이유가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돼 있어서 축사의 돼지가 조금 땅에 묻었으니까 이게 이렇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보면 비교를 해보면 새 필터는 하얗지만 이게 이제 수돗물에 있는 그 오염원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스프링을 안 쓰는 바로 옆집이라면 그냥 바로 이걸로 밥하고 국 끓이고 막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아찔하죠. 샤워도 하고 막 좋지 않은 것들이 되니까 이런 물은 당연히 깨끗한 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생수를 이제 많이 사 드시는데 특히 생수도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오염이 많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병에 이제 담겨있기 때문에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도 많다 해서 기사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생수를 만들어내는 그 수원지의 또 땅들을 보면 그 땅 속에 또 막 그런 구제역이 있는 막 그런 땅에 있는 거에서 이제 생수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 이제 물이 되게 좋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햇볕을 받고 막 제일 위에 있는 생수는 그나마 햇볕만 받으니까 괜찮은데 밑에 있는 애들은 그게 눌리면서 막 규격에도 문제가 생기고 막 물 새는 생수가 나오질 않나 막 이런 생각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마시다가 만 생수를 다음날에 마시면 세균이 하루 뒤에 400배가 증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절대로 고여있는 물을 마시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정수기인데 정수기가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죠. 사실 앞에서 생수나 뭐 끓이는 물 이런 것들보다도 편리하니까 정수기를 선택하는데 정수기는 세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역삼투압과 중고사막, 압축활성탄 이렇게 있는데 역삼투압은 말 그대로 이게 압력을 가해서 필터가 이렇게 있으면 필터에 압력을 막 가해. 근데 압력을 엄청 세게 해야 얘가 통과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게 하면 필터가 터지겠죠. 그러니까 새는 물, 그 압력을 좀 조절해주기 위해서 버려지는 물이 또 발생하고 근데 얘를 통과를 시킬 때 이 안에는 대장균이 없는 거 너무 괜찮은데 중금속, 그러니까 미네랄까지 다 거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중공사막 정수기는 이게 중공사막이라고 해서 약간 얇은 빨대같이 실타래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구멍을 통해서 이제 정수가 되는 방식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중금속 같은 거가 그러니까 미네랄은 통과를 하는데 뭐 이물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기에서 이게 걸르겠죠. 근데 걸르는데 초기 성능은 너무 뛰어난데 왜냐면 구멍 사이로 처음 딱 통과할 때 되게 좋겠죠. 근데 이게 사이사이에 또 이물질이 끼면서 나중에 뭐 몇 개월 후에 이 필터의 성능은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첫 구매를 해서 먹는 정수기와 나중에 이 정수기를 계속 사용한다면 중공사막 방식의 정수기는 아마 계속 쓸 수 없는 정수기예요. 그래서 계속 바꿔줘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안에는 이제 미네랄만 있지만 불순물, 그러니까 안 좋은 물질들도 다 같이 있다 보시면 되고 제가 설명해 드릴 건 압축활성탄인데 이게 이스프링 정수기의 방식인데 보면
그리고 역삼투압은 사실 순수 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증류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산성수이기 때문에 이런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가 공급된 후로 우리나라의 암 발병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정보를 통해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세 번째가 용존산소인데 이거는 죽은 물이 아니라는 거. 우리 이스프링 물 이제 뒤에서 설명해드릴 정수기는 용존산소가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산소량이 가득 차 있는 물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을 떠다 놓으면 이렇게 기포가 있어요. 근데 끓인 물에는 절대 산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아이들 우유 줄 때 어떻게 하세요? 막 끓였다 식힌 물을 줘야 해요. 분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끓였다 식힌 물 아이들한테 산소 없는 물을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끔 이제 바쁘잖아요. 육아에. 그러다 보면 제가 분유를 해놓고 엄청 뜨거운 물로 모르고 반쯤 부었을 때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빨리 식히지? 막 애는 울어 제끼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바로 이스프링 물을 그냥 실온의 물이기 때문에 바로 섞어서 타서 주거든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끓였다 식힌 물이 아닌 자연에서 온 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떤 물을 선택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스프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프링의 구조를 보면 되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정수기, 뭐 역삼투압이나 중공사막 정수기를 분해를 해보자 하면 일단은 연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사를 어서 풀러야 되는 거야. 열리지도 않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다 그냥 맨손으로도 이게 다 분리가 되는 좋은 이제 정수기인데 이렇게 구조가 돼 있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 먼저 필터의 성능이 제일 좋아야겠죠. 유해 성분은 거르지만 미네랄이 살아있을 수 있게 해주는 독자적인 필터, 압축 카본 필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저수조가 없는 직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틀면 바로 나오는 고여 있는 물이 없이 바로 나오는데 이렇게 물을 틀었을 때 바로 UV 램프를 통해서 세균을 비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에 해로운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실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한 경제성이 있어서 비용적인 것도 너무 훌륭한 제품이고 NSF라고 해서 이 기관,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에서도 인증을 받아서 4개의 항목이나 인증받고 유일하게 또 인증받은 항목이 있을 정도로 되게 특별한 정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압축 카본 필터라고 해서 몸에 좋은 영양소와 미네랄을 보호하고 유해 물질은 다 걸러내요. 그래서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마시고자 할 때는 이 필터, 이 정수기가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무선 UV 램프 같은 경우는 제일 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술력이 큰 게 무선 유선 UV 램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필터에서 걸르지 못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99.99까지 비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이게 불이 이렇게 물을 트는 순간 이제 불이 UV가 딱 켜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물, 근데 주변이 이렇게 넓은 주변이 아니라 정수기의 안을 보면 254ml 뭐 아무튼 그렇게 되게 좁은 공간에서 불이 딱 켜지고 이게 살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의 살균 후는 전혀 그런 살균이 완벽하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국내 유일하게 NSF에서 인증받은 UVC 램프에 의한 바이러스 박테리아 살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수기가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커플드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거는 물과 전기가 닿았을 때는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감전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제 가전제품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인데 저희는 무선으로 이게 작동이 돼요. 그래서 위에 모듈 같이 전자 모듈에 전선만 연결돼 있는데 밑에 UV 불이 어떻게 들어오지 할 때 이게 무선으로 물을 켰을 때 바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고 이게 지금 오늘날 수많은 스마트 디바이스 무전 충전기에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원천 기술을 아메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수기가 나온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요즘 우리가 이제 막 무선 충전하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아메이가 갖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의 로열티를 이제 그 무선 충전하시는 분들이 계속 아메이에게 지불을 해야 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정말 좋은 이 기능을 또 갖고 있는 정수기예요. 그리고 직수 방식이라고 해서 바로 식수로도 하지만 세척수, 야채 씻고 뭐 밥하고 할 때 조리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도록 주방에 설치를 하죠. 그리고 저장 없이 흘려보내고 또 좋은 물이냐 편리한 물 비교를 했을 때 막 시원한 물, 찬물 이런 걸 먹는 게 아니라 얼음물 막 이런 걸 먹는 게 아니라 고여 있는 물, 냉온수는 당연히 고여 있는 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터가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시원하게 만들어야 되고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여 있는 물이 있을 수 있는데 얼음 또한 마찬가지죠. 얼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로 잘 만들어야 하니까 근데 그 안에 막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2차 오염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스프링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퍼시 타입이라고 해서 따로 구멍을 내어서 정수기를 이제
마실 수 있는 이제 그 입구를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전환기 타입이라고 해서 수돗물이 나오는 꼭지에 이렇게 전환시켜서 이제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선택하실 수 있는 정수기고요. 그다음에 365일 24시간 관리해준 스마트 칩이라고 해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제 소비자 같은 경우도 정수기를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할 때, 이 기존에는 이제 막 코디 이런 분들이 이제 관리를 해주는 정수기를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뭐 관리를 그럼 해주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의 정수기는 어느 정도의 성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 없는 정수기다. 그러니까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이 스마트 기술로서 이 기계 자체가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화 버튼이 이제 있을 때 먼저 저한테 연락해주는 그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필터 수명이 줄어들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다른 정수기와 가장 큰 차이가, 우리 가정이 예를 들어 2명이 살아. 그럼 5,000리터 뭐 1년 후에 갈아야 되는 저희 필터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물을 많이 마실 수 있겠죠. 근데 뭐 10명의 대가족이 살아. 그러면 조금 더 5,000리터만큼 막 빨리 마시고선 예를 들어 7개월에 막 불 들어올 수 있고 막 이런 건데, 시중에 나와 있는 정수기는 그냥 코디가 일괄적으로 3개월에 갑니다 막 이래. 그리고 뭐 식당에 뭐 몇백 명이 이용하는 데서도 뭐 3개월 후에 갈아요 막 이래. 우리 집이랑 똑같아. 우리 2명 사는데. 그런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관리가 정말 스마트하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사용 비용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부담이 되면 사실 되게 힘들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1리터당 85.44원으로서 이게 뭐 생수를 구매하거나 렌탈을 하거나 5년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일 평균 비용이 제일 싸요. 그리고 제일 싼데, 그러면 다른 것들의 아까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좋은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가격이 착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비용 여기도 써 있고 한데, 가장 렌탈이 사실은 초기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지만, 이게 5년 매달 내가 어차피 빠져나가는 그런 돈이야 했을 때 계산해 보면 제일 비싼 게 렌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렌탈은 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스마트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결제 방법을 통해서 되게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정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NSF 인증을 받았는데, 4가지 중에 제일 또 와닿았던 게, 이 중앙일보 기사에서 여러 가지 정수기들이 이제 이 인증을 받으려고 했지만 15종 모두 걸러내는 정수기는 이스프링이 유일하다. 그래서 뭐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물에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인증을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인증받은 걸로 아는데, 이스프링 정수기가 성능이 갑자기 좋아진 거냐? 그게 아니라 원래 잘 만들어진 게 이런 항목이 추가가 되면서 이것도 걸러내 이렇게 하면서 더 인정을 받게 된 그런 이제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뿌듯하죠. 그리고 이렇게 태국에서는 이제 뭐 태국 정부에서 식수 조달을 위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오른쪽은 물 부족 국가 같아요. 근데 그런 데서도 이제 정수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정부에서 선택한 정수기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으니까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그래서 대부분 가정 형편이 괜찮으면 나는 한 6만 원짜리 렌탈을 쓸 거야. 막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조금 힘드니까 10,000원짜리 렌탈 써야지.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필요한 물, 진짜 좋은 물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스프링은 디자인 요래서 뭐 아메이에서 판매될 때 뭐 동그란 디자인, 네모난 디자인 이래서 뭐 여러 가지 선택해 보세요, 이게 아니고 단 하나 이스프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의 모델로 멋지게 우리가 사업부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좋은 이제 자연에서 온 그대로의 물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뿌듯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정기인데, 좋은 공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앰모스피어 스카이라고 해서 저희 공기청정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실내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 위험하다. 바깥에가 아무리 막 황사 막 뿌옇고 막 이래도 사실 실내 공기가 더 안 좋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기사들을 많이 보셨겠죠. 그리고 우리가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대부분 집에 있고 이런데 실내 공기가 더 안 좋으면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없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건데, 대표적인 실내 공기 오염 중에 뭐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라돈, 부유 미생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돈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물질이에요. 다른 것들은 약간 새집 증후군 같은 그 냄새 있죠. 저도 매캐해서 가스 냄새 난다. 저도 새집을 몇 번 이사를 다니면서 이거 냄새 좀 이상해서 우리 청정기 막 2개 막 방에 갖다 놓고 이렇게 썼던 적이 있는데, 라돈은 사실 무색 무미이기 때문에 얘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폐암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 그 라돈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앨 수 있는 방법? 근데 물질이 빠져나가서 확산해서 없어지는 데까지는, 그 라돈의 모액 중인 우라늄은 반감기가 45억 년이래요. 그래서 라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돈을 뿜어내는데 내가 청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좋으니까 라돈의 그 물질까지 좀 케어가 가능한 청정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방법이 없겠죠. 그리고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가 엄청 또 올라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내 공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없던 질환들, 뭐 아토피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난 이런 질환들이 막 많아지면서 뭐 진짜 알레르기, 비염 이런 것도 엄청 많아졌죠. 요즘에 또 약간 비염철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재채기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기청정기를 선택을 하는데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기준이 있는데 네 가지의 기준으로 보면 효과적인 성능이에요. 보면 공기 중 유해물질이 제거 가능한 거. 당연하죠. 공기에 있는 유해물질을 내가 제거를 잘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공인기관이 인증이 됐으면 더 믿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초기 성능을 유지하는 거. 내가 처음 샀을 때 잘 돼. 좋은 공기가 막 나와. 근데 나중에 막 조금 덜 공기가 안 좋은 게 나와.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쓸 때까지 그걸 만족하고 쓸 수 있느냐. 그다음에 빠른 정화 성능. 이거는 내가 딱 틀었는데 그걸 내가 다 마시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되게 빠르게 이 기계가 그걸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참 좋겠죠. 그다음에 절전 능력. 이거는 만약에 전기세가 진짜 많이 들어. 이러면은 사실 이게 거의 24시간을 틀어놔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겠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필터 수명. 이것도 만약에 자주 갈아야 되거나 필터가 되게 고가의 필터거나 그 자체로 막 그런 전기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 이런 또 부담이 되겠죠. 그다음에 작동의 편리. 진짜 공기도 진짜 좀 스마트한 사람만 공기청정기를 써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편리한 작동을 할 수 있는 거. 필터 교환 시기 방법도 정해져 있는 거. 뭐 3개월 후마다 갈아요. 이게 아니라 좀 더 스마트하면 되게 좋겠죠. 그다음에 필터 교환 시기 알림 기능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냥 어림잡아 이제 갈 때 됐다 이러면 사실 그러면 돈 쓰는 거잖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거를 내가 또 갈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데 뭔가 딱 명확하게 진짜 다 달았네 이러면 우리가 딱 갈면 훨씬 그만큼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씩 보면 먼저 이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앞에 프론트 커버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덮개예요. 덮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거 프리필터로 가장 큰 걸 걸러는 거. 그다음에 집진 헤파 필터, 그다음 탈취 필터, 그다음 모터 커버가 있고 그다음 모터가 있어요. 그리고 모터가 약간 밑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면 1단계 프리필터는 큰 걸 걸러요. 그래서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막 갑자기 내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아니면 뭐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고양이 털, 개털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아기가 어렸을 때 이제 아기 태어나기 전부터 이 청정기를 쓰다가 이제 아기가 아장아장 잡고 일어날 때부터 이걸 또 계속 있었겠죠. 그러면 꼭 이 구멍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벅벅벅벅 긁어. 그럼 이게 되게 좋지 않은 것들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을 바로 부여잡고 뭐 화장실로 맨날 끌고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앞에는 눈에 보이는 거 되게 확인하기 쉽겠죠. 이거 없었을 때 주로 이제 굴러다녔던 거. 그게 이제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헤파 필터는, 집진 헤파 필터는 뭐냐면 이게 제일 기술력이에요. 우리가 뭐 기기를 살 때 전 노트북, 제가 약간 기계를 되게 좋아해요. 여자 치고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노트북이나 뭐 이런 기기를 살 때 그 스펙을 보잖아요. 그럼 그 스펙과 그 가격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조금 내가 가격을 지불해도 스펙이 좀 내가 쓸만한 스펙이야. 이러면 그 가격을 지불해도 돈이 안 아깝거든요. 근데 이게 0.0024 마이크로미터를 미터의 입자, 되게 작은 입자를 99.99까지 감소시킨다. 이 자체를 제일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뒤에 또 나오는데 대부분의 헤파 필터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는 0.3 마이크로미터 정도만 걸러도 헤파 필터예요. 우리 헤파 필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앰모스피어 스카이 맨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0.0024잖아요. 그럼 그 동그라미 차이가 엄청 크죠. 그래서 정말 작은 입자까지 걸러는 거. 그게 되게 기술력이겠죠. 그리고 이 헤파 필터를 뜯어서 펼치면 이 표면적이 9.6m까지 엄청 긴 이제 표면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딱 이 필터를 만나는 순간 달라붙을 곳이 많겠죠. 막 와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얘가 다 청정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사이즈도 꽤 커요. 그래서 우리 청정기 사이즈 자체가 이 필터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시중에 판매되는 것들, 그리고 아까 모터가 밑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오염된 물질들이 촘촘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까맣죠.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모터가 뭐 진짜 중간에 있는 어떤 타사 청정기를 보면 모터 있는 부분만 까매요. 더 까매. 그리고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아니, 밑에 있으면 밑에만 까매.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르게 까만 그 흡입력의 그 고른 흡입력도 정말 큰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겉에를 보시면, 이 청정기 아시겠지만 이제 뜯어놓은 건데, 여기를 보면 이 프리필터의 사이즈를 보면 이만한 청정기에 작은 필터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필터는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탈취 필터라고 해서 이거는 가스나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보시면 주요 냄새 원인의 물질들을 제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94%를 유해가스를 제거를 하기 때문에 수필터 막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성능은 그런 암모니아, 아세트산, 뭐 여러 가지 아세트알데하이드 뭐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또 표면적이 205, 축구장의 205 면적을 또 이렇게 걸러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205 면적이라고 하면 축구장을 상상을 해보면 어젠가 축구했죠. 그 엄청 큰 축구장에서 205개의 축구장을 생각을 하고 그게 표면적이야 생각하면 진짜 많은 이제 달라붙을 정말 좋지 않은 가스들이 이제 이게 다른 데로 못 가게 할 수 있는 좋은 이제 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탈취 필터를 바닥에 내려놓고 이제 다른 회사 제품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안에 있는 숲같이 생긴 그게 되게 또 양도 많고 정말 그 표면적을 느낄 수 있는 여기 보시면은 다음 바로 공기가 그냥 안녕 나갈게 뭐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이 거의 못 느껴지는. 근데 이제 저희는 막 구석구석 그 좋지 않은 물질들을 다 걸러내는 거겠죠. 그리고 CADR이라고 해서 8.5 세제곱미터. 이거는 뭐냐면 청정기가 그러면 너네 청정기는 몇 평형 청정기냐 하면 저희는 20평형 청정기예요. 그럼 20평의 그 양을 딱 1분당 공긴 정화율을 가지고 있어요. 수치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백화점 가서 내가 청정기를 구매하려고 해. 그러면 우리 집은 32평인데 그거에 해당되는 청정기 뭐가 있을까요? 하면 이거 32평에 해당됩니다. 뭐 이 정도의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정말 딱 그거. 그러니까 대부분 야 20평형? 야 우리 집은 40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공간을 봤을 때 20평형은 꽤 큰 평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공기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기 정화율의 수치를 너가 비교를 해봐.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또 좋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아메이 본사 자료에서 이 CADR 8.5 세제곱미터가 8,500리터 이 2리터짜리 여기 보면 1초당 2리터짜리 생수병 70개를 얘가 정화시킨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공기를 되게 짧은 시간에 빠른 정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기 정화율이 있는 청정기를 또 구매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알레르기 재단이라고 해서 영국 알레르기 재단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22가지 전 항목을 인증받았어요. 예전에 뭐 19개인가 18개 인증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항목이 또 추가가 되면서 다 그걸 또 인증을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또 청정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것들을 걸러내는지를 다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막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런 것도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는 걸러낼 수 있다. 이렇게 아예 적혀 있는 청정기의 그 스펙도 시중에 거의 찾기 힘들어요. 사실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우리가 홈쇼핑 같은 거 들어가서 이렇게 제품 정보 보잖아요. 거의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사이트에서 영국 알레르기 재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알레르기 재단의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청정기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 여러 가지의 이제 항목 중에 저희는 다 걸른다는 거. 그래서 이런 사이트 이제 이거는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 사이트에 메뉴를 들어가서 여기에서 제품으로 들어가서 필터 할 때 여기에 이제 제품으로 들어가면 이제 청정기에 대한 거가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해볼 건데 여기 이제 오염원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오염원들 이런 것들 걸릴 수 있나 우리가 체크를 막 해봐. 하나 체크해보면 그래도 몇 가지 있는데 대충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체크를 해봐도 유일하게 남는 게 저희 스카이 이렇게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남아요. 그래서 이런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도 인증받은 거라는 거. 그래서 똑같은 그 마크가 있다고 해서 이게 하나만 걸러내도 이 마크를 인증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아메이 자체에서의 그 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전 항목 인증받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편리한 스마트 기능이 있는데 야간 모드가 가능해요. 이게 구형 청정기랑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저는 예전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너무 그 매캐한 냄새가 심해서 이제 침실에서 잘 때 저희 구형 청정기를 2대를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고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불빛이 막 이게 약간 활주로다. 우리 집은 활주로야. 막 이러면서 라인에 그 불빛이 샥 있으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야간 모드가 있으면서 지금은 뭐 켜졌는지 꺼졌는지 뭐 1단으로 해놓으면 사실 소음도 거의 없으니까 너무 좋은 기능이 이제 생기면서 저는 또 너무 좋고 그다음에 마그네틱 이지 커브라고 해서 맨 앞에 그 프론트 커버를 딱 닫을 때 예전엔 또 이게 끼는 방식이었어 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 구형 청정기들은 다 성한대가 없어요. 다 줄로 연결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닫을 때 발로 이렇게 차가지고 다 경험을 해보셨을 수 있는데 근데 딱 한 번에 빡 껴지면 너무 좋은 날이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서 딱
자기가 부착이 돼요. 그리고 코너 엣지라고 해서 이렇게 필터를 낄 때 위로 껴야 되나 아래로 껴야 되나 막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안전하게 잘 이렇게 잠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잘 부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이 또 있고, 그다음에 모빌리티 휠이라고 해서 이거 뒤에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바퀴를 이제 이동을 할 때,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동할 때,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이사 갈 때 뭐 이럴 때도 참 좋은 기능이죠. 그리고 EBM 펩스트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모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앰모스피어에는 독일 기술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모터는 어느 회사에서 제일 잘 만들지 하면 독일이 모터의 제일 이제 최고의 나라죠. 그래서 거기에서 만드는 모터인데, 그 모터가 뭐 이거 벤츠 뭐 레이싱카 같은 거에도 들어가는 모터고, 그러니까 모터가 사실 과열이 되거나 이게 정말 그 성능이 막 좋다라는 거에 대한 그 기준이 또 있겠죠. 모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의 가장 최고의 모터를 이제 앰모스피어에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모터에 가장 놀라는 게 모터가 강력해. 엄청 힘이 세. 그러면 사실 아무리 앞에 필터가 좋더라도 얘가 엄청 힘세. 그러면 진짜 안 좋은 물질들도 그 모터까지도 다 빨아들이겠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집진 필터의 옆에 테두리를 보면 약간 이렇게 검은 색깔 고무로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이걸 보면 너무 깜짝 놀라는 게, 우리가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모터 있죠. 그럼 데스크탑 우리 분해해 보신 남자 사장님들 그 안에 먼지 그 장난 아니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모터 주변에 먼지가 진짜 1도 없어요. 그 안은 완전 청정지역. 왜냐면 앞에서 벌써 필터들이 다 걸러냈기 때문에 뒤로 나오는 공기는 절대 그 오염된 공기를 내보내지 않는 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에 너무 감동이죠. 그래서 그 안은 너무 깨끗해요. 원래 모터 주변 진짜 더 더럽거든요. 그리고 앰모스피어는 또 이 스마트 기능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이게 핸드폰에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앰모스피어 스카이와 연동이 돼요. 그래서 집안의 공기질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핸드폰을 키면 우리 집 공기 상태가 이렇구나. 5단으로 올려볼까 하면 기겁하겠죠. 왜냐면 저는 여기에서 얘를 5단으로 올렸으면 집에서 5단으로 올라가요. 그럼 이게 귀신이 한 짓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작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외출했을 때 집에 30분 전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5단으로 해놓고 뭐 쾌적한 공기를 이제 맞이하면서 막 앰모스피어와 대화를 나누는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수동 모드라고 돼서 이거는 1단, 2단, 3단 내가 조절하는 거. 실내 공기는 지금 이렇게 1단으로 되어 있는 거는 깨끗하다. 이렇게 5단까지 빨간불이 들어오면 좋지 않겠죠. 그다음 필터도 있는데, 이 필터를 눌러보면 이제 필터, 프리필터, 집진 헤파 필터, 탈취 필터에서 숫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가 새 필터라고 하면 뭐 99, 98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를 보고 필터를 교체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다는 것도 엄청 큰 기술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림잡아 이제 갈 때가 되셨습니다. 막 갑자기 막 그러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다음 달라지는 라이프 스타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런 거 측정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런 게 가능한 청정기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블루투스가 이제 그게 핸드폰으로 연동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게 있고, 여기 위에 프론트 커버 위에 이제 불빛 들어오는 거를 말을 하는데, 첫 번째 1번이 이제 그거죠. 그 필터에 불빛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교체 시기. 그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게 그 바람의 강도, 그러니까 세기, 풍량 세기를 말하고, 그다음에 있는 게 그 오염 상태. 그래서 빨간불이면 가장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 해서 직관적 아이콘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늘 항상 이게 없거든요. 우리 집은 이게 안 보이는데, 그러면 약간 그 앞에 프론트 앞에 가서 얘를 안녕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불빛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막 이렇게 어디 있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제품 설치를 할 때 그 예전에 최소은 사장님의 청정기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엄청 격공했던 게 이 2번이거든요. 청정기를 구매를 하고 얘를 뜯었어.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집에 바로 꼽아서 사용을 해야지. 그러면 안 되고, 이 안에는 비닐이 다 씌워져 있어요. 필터에. 그렇기 때문에 필터를 다 뺏겨낸 다음에 얘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계시면 사업 초기에 제 파트너 사장님도 홍모모의 어머니께서 이제 동해에 계신데, 어머님이 제가 홈미팅을 이제 몇 주간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홈미팅을 가는데 청정기를 구매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쓰신대요. 그래서 진짜 좋죠. 이랬는데 언제 한번 몇 주 흘러서 이제 갑자기 햇볕이 그날따라 유난히 이제 날씨가 좋은 날인데 갑자기 뭐가 반짝반짝거리는 필터와 봤더니 비닐팩을 안 뜯고 사용을 하시면서 좋아요.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최선 사님 강의 들은 것처럼 막 그래도 좋은 청정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그 기억이 진짜 이게 참 아무튼 그래도 좋은 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에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게, 오염된 물질이 필터를 다 통과해서
위로 나와요. 그러니까 옆으로 나와 하면은 아무래도 공기의 순환이 이렇게 빠르게 되지 않겠죠. 근데 모터가 좋은 공기를 위로 올려보내서 넓은 면적을 다 이제 청정을 하게 되는데, 가장 우리 집에서 제일 깨끗한 곳 하면 그 청정기 뒤겠죠. 그래서 제 6살 아들이 그 뒤에를 되게 좋아해요. 머리를 말리는 기능이 있어요. 막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앞에를 만지더니 이젠 좀 대화가 되니까 여기가 좋은 공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빠를 닮아서 6살인데 많이 성숙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공기청정기라고 해서, 이거는 대부분의 월 전기요금을 4만 원 정도의 사람들이 지불을 한대요. 근데 청정기를 들였는데 뭐 얘가 뭐 몇 배로 뛰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하루 1단을 내가 끄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해도 850원에 그 비용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되게 경제적인 공기청정기라는 거. 끄지 않았음에도 정말 그 절전이 되는 청정기예요. 그래서 부담 없이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거는 청정기를 사용하는 집, 가장 고민하는 게 이제 아토피 이런 분들. 그래서 이 송일국 이 연예인 같은 경우도 이런 여러 가지 청정기, 구형 뭐 신형 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민국이가 아토피가 되게 심했었는데, 실제로 아메이의 그 매니아가 되면서 뉴트리라이트와 이 공기청정기 물 이렇게 바꾸면서 지금은 민국이는 거의 아토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 이거는 우리가 뭐 광고를 하지 않지만 정말 몸이 재산인 사람들이 꼭 선택해서 쓰는 청정기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가이버라고 해서 이상민이 미운 오리 새끼에 나와서 이 청정기 필터를 갈아야 돼 하면서 열심히 분해하는 그 장면이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었고, 성시경도 진짜, 성시경은 모으기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 저희 그 성시경이 자는 침실에만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2대가 있고 거실에 또 1대가 있고, 이걸 보면서 진짜 연예인들의 그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 만약에 저도 이걸 구매하면 아, 나는 성시경처럼 내 몸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죠. 그리고 이렇게 막 숨은 그림 찾기.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중국 전당대회에서 이제 사용하는, 나라에서 또 이제 사용하는, 중국은 또 공기가 더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특별하게 사용하는 거고, 이건 지금은 좀 안 좋은 일로 이제 그렇게 됐지만, 예전에 이제 구하라 씨가 남자친구,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딱 나왔는데, 저는 아니 이 청정기를 던졌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청정기를 사용을 한다. 막 실제로 본사 직원분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없을 때 뭐 구하라도 청정기를 뭐 사용해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생기면서 아이고 우리 청정기 막 이런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2주에 2천만 원이 넘는 강남 산후조리원, 그다음 막 연예인들만 들어가는 최고급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산후조리 하면 그 아이, 그다음에 엄마, 산모 엄청 케어가 필요한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선택하는 청정기라는 거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청정기겠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원칙, 단 하나의 원칙, 좋은 공기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해서 좋은 물과 공기는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계 판매 1위 정수기, 세계 판매 1위 공기청정기라고 해서, 아메이의 좋은 물을 만들어내는 정수기, 좋은 공기를 만들어내는 앰모스피어는 이 딱 2종류밖에 없고 유일하게, 그리고 세계 판매 1위 좋은 제품이라는 것만 보셔도 믿고 우리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잘 쓰고 있고 정말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저도 또 이 제품으로 열심히 또 사업도 하고 오래오래 건강하는 사업가 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